일단 뭐 내가 딱 봤을 때 이 내 인생에 진짜 나를 힘들게 한 애들, 진짜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한 애들 있잖아요. 걔는 생각 안 해도 확 떠올라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상처에 먼저 반응하게끔 돼 있고 그렇죠. 방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인생에 진짜 잔불이 내리면서 나에게 빨대 꽂았던 여러 친구들, 내 뒤통수 쳤던 친구들, 내 발 걸어 넘겼던 친구들 다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의도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들쑤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불을 질러대고 그런데 이런 불만 지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 반복적으로 입혔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뭐 거의 사기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도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나를 이렇게 다 완전히 막아버려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소통 못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흔히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방식이 결국은 외부의 소통을 단절한 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에게 관철시키고 이게 나에게 1차 정보가 되어서 그 다른 조건들이 아무것도 내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를 꼼짝 못하게 나를 멱살을 잡아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가스라이팅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다들 손발 뻗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계 끊어내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나의 삶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득을 심리적 이득과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악마예요.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끊어내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이들을 끌을 수 없어요. 네네. 이들은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읽어내요. 그래서 얘가 몇 번 박동에 몇 번째 우심방이 어떻게 뛰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주변에 좀 물어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최소한 3사람 이상에게 물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균값이 나와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좀 악덕이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끊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금 생각해도 참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었어.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에서도 뭐 만날 이유는 별로 없지만 그중에서도 내 삶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나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전신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세요. Run. 더 빨리. 예. 하지만 이제 오래된 부부일수록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고착화돼가지고 거의 말도 안 하고 뭐 쇼윈도부 이런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정말 잘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잘한다는 게, 야, 내가 그럼 어떻게 가마들 타고 공주 마마 이래야 되겠어. 이런 분들 계세요. 네. 누가 그러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얘기 하는 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 2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부부들은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부부들은 계속 사랑해요. 그리고 옛날에 싸웠던 부부들은 나이 들으면 더 징그럽게 싸워요. 또 옛날에 사이가 좋았던 부부들은 여전히 사이가 더 좋아지거나 서로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지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부부생활 혹은 그 부부생활 이전에 연인으로 지낼 때부터 그 관계 패턴을 만들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엔 아이를 낳고 그러면 아이하고의 관계 패턴에서 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상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대상과 그 관계하는 패턴이나 이런 건 내 부모에게서 받은 것도 있지만 되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거에 30%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 70%는 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심지어 이 자기의 선택의 폭을 더 늘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래된 부부들, 해묵은 부부들,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적어도 이들에게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 말의 규칙, 행동의 규칙, 감정의 규칙, 이 3가지가 선명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행동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플 때 난 이렇게 반응한다.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내가 그 사람 안 낸다고 여보 다녀왔어? 이런 얘기를 한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한다. 제일 먼저 반응한다. 이런 일련의 속도, 곧 내 몸은 늙어가지만 이 사람이 위기에는 너무나도 여전히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양태가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가장 느린 걸음으로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멋지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말들이 있어요. 그건 경계의 말이자 또 스스로 선택하는 말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오래된 부부들 중에 행복한 부부들은 보면 굉장히 업시켜줘요. 다른 사람에 있어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끔 그렇게 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배웠어요. 이런 얘기 너무 멋있잖아요. 참고로 그러네요, 이 얘기는 진짜. 제 남편이 다른 사람 있을 때 저를 향해 산 얘기긴 한데 네. 근데 이게 그냥 뻐꾸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보면 오랫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 원칙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배우자를 충분히 보존해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기꺼이 찬양해주는 요런 공개적인 찬사 너무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느린 걸음이지만 가장 빠르게 반응해준다는 이 아주 절대적 신뢰 요거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이 빨리 와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가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좋은 말로 또 이 사람이 마침 나에게는 위대한 히어로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실제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아요. 인간이 이렇게 답답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자도 살아나고 나 역시 함께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하면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 내 스스로도 각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항목들도 오래 살아가면서 요새 짧으면 55년 재수없으면 한 98년 같이 살잖아요. 그 긴 세월 그보다 더한 세월을 살아갈 우리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꼭 기억하실 게 우리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으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줘야 돼요. 기꺼이. 네. 이게 굉장히 이건 일종의 황금률이잖아요.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그렇죠. 하는 황금률인데 이런 황금률은 역시나 사회생활의 아주 응축이라고 할 수 있고 긴 세월의 사회생활을 볼 수 있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여전하더라라는 거죠. 5060 세대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노후의 거주지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약간 작은 집으로 옮기기도 하고 돈이 있다면 뭐 전원주택, 또 실버타운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노후에는 좀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살던 데서 나이 드는 게 최고예요. 그걸 이제 요즘은 aging in place라고 불러요. 내가 일단 장소에서 나이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때 뭐 요양원 그리고 뭐 실버타운 이런 얘기 좀 많이 있는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들어가신 분들은 또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요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몸이 아플 때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급을 받았다. 장기요양 관련된 등급을 받았으면 등급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인 이런 무게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국가가 지원을 하니까 네네. 가서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시설로 들어가는 게 참 안타까운 생의 마지막 장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요양원은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침대가 놓인 곳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돈 좀 있는 분들이 가시죠. 그래서 요새는 뭐 국가가 그 실버 임대 사업 같은 거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내가 돈 좀 가지고 어떻게 운동도 좀 물리치료도 되고 운동도 좀 되고 또 영양사가 밥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는 이런 공간에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딱 갔더니만 많은 분들이 아우 싹 다 노인이야. 나 좀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마저도 여기 들어오면 늙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또 한 가지 문제에 또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초고령 사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1000만이 넘었거든요, 노인이. 그런 시점에 내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20.6%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다 노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용하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다시 시작한 게 뭐냐면 오렌지 플랜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동네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나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주치의 개념이 다시 좀 이제 되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익숙한 동네 내가 아는 사람들 늘 살아왔던 그곳에서 살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때는 나이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는 한번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왜냐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실제 사고가 일어나면 집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화장실에서 넘어질 때 젊은 사람들은 딱 팔로 받치면서 팔 하나 부러지잖아요. 노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사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제 아는 또 지인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낙상 사고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집안에 안전바 같은 것도 여기저기 좀 설치해 놓으셔야 돼요. 안전바라고 하는 건 내가 요새는 왜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어르신들 중에도 살림들 많이 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붙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 좋은데 깨끗하게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65세 정도 넘었다. 그거 아니라도 내가 약간 병약한 사람이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껴. 그러면 집에 안전바 설치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그게 지자체나 뭐 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전화하시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설치해주는 곳도 꽤 있어요.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잊지 마시고 뭐 효도할 때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보일러가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바 놔드려야 되겠어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전바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집을 조금 인테리어를 조금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70, 80, 90 이렇게 되셨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사시던 데 보면 문턱이 엄청 많아요. 맞아. 문지방. 문지방 싹 다 까야죠. 그거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문지방 까고 그 장판 이어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뭐 이제 다리가 불편할 때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수술을 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턱이 있다? 그 턱이 넘어져서 수술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복지적 공간은 확보가 되면 좋다. 할 수만 있다면 10평 이상은 넘어야 된다. 그 10평 정도 되니까 휠체어 들어가고 화장실에도 휠체어가 들어가더라. 대신에 안전바 꼭 설치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아이들 다 떠나고 텅 빈 집에 뭐 30평, 40평, 50평 텅 빈 집에 나 혼자 있어. 근데 얼마 전에 내 배우자는 또 사별했어. 그럼 사별은 그 방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 일명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재배치라고 부르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도 그래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제 60 넘어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뭐 살던 데 살면 제일 좋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려요. 돈이 있는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돈이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사셔도 돼요. 네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와요. 불러도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사를 해야 되겠어. 집을 줄여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백화점 근처 가시면 돼요. 백화점은 다 있어요. 먹을 거 있어. 뭐 운동시설 있어. 맞아. 거기 문화센터 있어. 거기에 뭐 심지어 수영장도 막 있고요. 각종 시설들 더군다나 백화점 근처는 다 이런 교통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하철도 있어. 뭐 버스도 있어. 뭐 심지어 그 백화점 셔틀이 나를 막 데려다 줘.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되 그렇게 백화점 근처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뭐 서민들이 다 뻔한 건데 백화점 근처는 엄청 비싸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가? 복지관 근처 가셔야죠.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많은 분들이 심리적 문턱이 되게 높아요. 아유 노인들만 가는 거 아니야? 잊지 마세요. 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70 넘어서 나 아직 젊은데 거기를 노인이에요.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왜 거길 가시라 그러냐면 각종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교육 인프라. 보통 작게는 50개, 많게는 150개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매 학기마다 열리고요. 10,000원이면 돼요. 과목마다. 어디 그뿐인가요? 거기 물리치료실도 있어요. 거기다가 수영장 있는 데도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거기 가시면 복지사가 나에 관련된 신상 다 확인해주고 필요하면 상담도 붙여주고요. 나 혼자 살죠? 도시락 배달 서비스 다 해주고요. 말보 서비스도 다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말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구멍이 나서 비가 새는지 다 알아가지고 복지관에다 연락해서 가서 수리도 다 해줘. 어떨 땐 도배도 해주고. 가난해야만 가나요? 아니죠. 요새는 학력이 꽤 다 높아요. 고졸, 대졸이신 분들도 가셔가지고 센스 있는 분들은 다 다녀요. 왜? 영양사가 해주는 밥도 있잖아요. 그게 2,500원, 3,000원이에요. 요새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얼마예요? 10,000원 엄청 좋고. 10,000원? 진짜 영양사가 해주는 거 아니라 그냥 식당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거긴 영양사가 해줘요. 땡큐 베리 마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저도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살 곳을 이미 정해놨어요. 어딘지는 비밀이고요. 그게 뭐냐면 복지관 근처인데 복지관 딱 바로 옆은 전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학교 옆에 비싸지 않아요. 일본은 복지관 옆에 비싸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럼 복지관 옆에 비싼 거 아니야? 돈 없는 거 아니야? 저는 반경 500m에서 1km 정도 사이는 거기서 뭐 셔틀도 탈 수 있고 아니면 1km 정도는 약간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운동 삼아도 우리가 걷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1km 반경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백화점 근처 가셔가지고 요 각종 혜택들, 인프라들 다 누리시고요. 또 거기에서도 또 복지관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말고도 내가 복지관 가까이 사실 수 있다면 거기 선택하신다면 저는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니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60세 넘어가면 무조건 저는 복지관 근처예요. 저희 남편 이미 다 합의 다 끝냈고요.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복지관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요새는 왜 그 마을 회관에서 같이 식사도 해서 드시고 겨울이면 거기서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요새는 그 이장님께 말씀하시면 시군구에서 또 아니면 도나 이런 데서 다 전화를 통해서 우리 이런 서비스 필요합니다.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요청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국 복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영국, 미국, 일본 뭐 사회복지관 잘 돼 있고 노인복지관 잘 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이제 커뮤니티 센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복지 서비스들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런 데는 지역이 또 넓어가지고 다 서비스를 찾아오지도 못해요. 찾아가는 맞아요.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나라 다 찾아가요. 진짜 복지 서비스 좋고요. 와, 우리나라는 정말 복지사회구나. 저는 해외 나갈 때마다 많이 탐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한번 딱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세금을 더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연금도 그렇고. 근데 뭐 더 내고 더 받냐 더 내고 조금 뭐 덜 받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더 내고 조금 덜 받더라도 이런 인프라들을 계속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니까요.